걷기 운동 되게 좋은 운동입니다. 대신에 시간 대비 운동 효과는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력 운동을 하지 않으면 단백질 정체라는 현상이 생겨요. 이 단백질 정체가 암세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건강하지 못한 세포들을 우리 몸을 늙게 만드는 노화를 일으키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운동을 해서 근육량을 유지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노화를 늦춰줍니다. 상체 운동도 좋고요, 근력 운동도 좋은데 제가 진짜 추천드리고 싶은 운동은 오늘부터라도 열심히 실천하시면 충분히 노화를 늦출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경외과 전문의 이정표입니다. 주로 허리와 다리의 통증과 저림을 진료하고 있고요. 신경외과 초음파학회, 말초신경학회, 서울시 서초구 의사회 총무의사를 맡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우리나라의 18.4%예요. 2030년이 되면 25%가 되고요. 2050년이 되면 40%가 됩니다. 2070년이 되면 46.4%예요. 2070년이 됐을 때 65세가 되면요, 어디 가서 나이 많다는 얘기 못한다는 얘기예요. 절반이에요. 65세인데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절반, 나보다 어린 사람이 절반이에요. 어디 가서 형 대접 못 받습니다. 65세 돼도. 굉장히 심각한 거죠. 65세에 은퇴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몇 년을 더 사느냐, 평균적으로 대략 남녀 합치면 한 20년에서 25년 정도 더 사시는 거예요. 기대 수명이고요. 건강 수명이라는 거는 우리가 내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수명이거든요. 나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씻고 혼자 화장실을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연령은 이거보다 더 낮아요. 그래서 실제 건강 수명과 기대 수명은 10년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저는 운동이라고 딱 얘기하고 싶어요. 운동을 해서 근육량을 유지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노화를 늦춰줍니다. 운동을 하면 어떤 일이 우리 몸속에서 생기냐면, 운동하면 스트레스 받거든요. 우리 신체 자체는. 그 스트레스가 자가 포식이라는 걸 촉진시켜요. 그러니까 이 자가 포식이 무슨 뜻이냐,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 중에 고장난 세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세포들을 분해하는 작용을 자가 포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한 세포들, 이게 놔두면 암세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건강하지 못한 세포들을 이 스트레스에 의해서 세포를 없애고 그 자리에 또 새로운 건강한 세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운동의 효과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안 했다, 이런 자가 포식 기능이 줄어들었다 하면 단백질이 정체가 되는 단백질 정체라는 현상이 생겨요. 이 단백질 정체가 우리 몸을 늙게 만드는 노화를 일으키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단백질이라는 거는 원래 이렇게 서로 뭉쳐 있어요. 꼬여 있고. 단백질이 쫙 꼬여서 자기가 할 일을 하는 건데, 질병에 의해서가 될 수도 있고 외부 작용에 의해서 이 단백질들이 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쫙 풀어지면 풀어진 단백질을 청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청소를 하는 게 자가 포식이라는 건데, 운동을 안 하면 그게 안 되니까 풀어진 단백질들이 몸 안에 그대로 정체가 돼요. 이게 노화를 촉진한다는 거고, 이런 풀어진 단백질을 운동을 통해서 몸에서 청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걷기 운동 되게 좋은 운동입니다. 왜 좋냐면 특별한 기구 없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굉장히 저렴한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 중에 부상 없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운동이라서 저는 굉장히 추천을 하지만, 대신에 동작 자체가 좀 단조롭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 대비 운동 효과는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효율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근력 운동을 함께 해주는 게 좋습니다. 우리 몸은요, 효율성을 되게 중시해요. 그러니까 쓰지 않는 거는 퇴화를 시키고 많이 쓰는 거는 더 크게 키워서 적절한 곳에 에너지를 잘 배치를 시켜서 새는 에너지를 없애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은 점점 약해진다는 뜻이죠. 쓰지 않는 근육은 점점 약하게 줄일 거니까요. 그래서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육량이 줄어드는 거를 막아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근육량을 유지를 시켜야 우리 몸은 유지비가 좀 들더라도 근육을 계속 유지시키게 됩니다. 이런 유산소 운동을 할 때 그 유산소 운동 전에 제가 근력 운동을 먼저 시작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는,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육량이 좋아지면 일단 자세가 좋아져요. 근육이 관절을 옆에서 지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몸이 흔들리지가 않고 자세가 좋아지니까 운동할 때 부상도 좀 줄일 수가 있고, 혈압 유지에도 좋아지고 당을 조절하는 능력도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근육 운동을 이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 근육이, 그리고 근육량이 늘어나면 기초대사량도 늘고, 그러면 체중을 조절하는 데도 훨씬 유리할 거고요. 그래서 노년기에는 남녀노소 모두 유산소 운동을 하기 전에 근력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육세포는 안 늘어난다, 단지 운동을 해서 근육세포 크기가 커질 뿐이다, 그런 말들이 있거든요. 맞는 말이긴 해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 근육세포가 막 성장될 때, 그때 운동을 많이 한 분들은 근육세포 자체가 많겠죠. 그래서 조금만 운동해도 근육이 커집니다. 그러면 성인이 됐고 나이가 들었어, 지금 운동해봤자 근육세포가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뭐하러 운동을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가 않은 게요, 운동을 많이 하면 근육세포 숫자가 늘어나지는 않지만 세포핵이 늘어나요. 한 근육 안에서도 여러 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운동을 쫙 해서 근육 세포 내에 세포획이 늘어나면 이게 나중에 중간에 운동을 안 해서 조금 줄어들어도 다시 운동을 했을 때 쉽게 커집니다. 왜냐면 세포획들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젊었을 때 운동하기 좀 더 용이할 때 획들을 많이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고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운동을 다시 시작했을 때 남들보다 같은 양을 운동을 해도 근육량을 더 쉽게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운동을 시작을 해야 돼요. 오늘 알려드릴 거는 집에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하체 운동이고요. 아주 간단하게 스쿼트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먼저 의자에 이렇게 앉아서 양손을 가슴을 이렇게 감싸고요. 이 상태에서 일어날 거예요. 자, 쭉 일어났죠? 일어날 때는 빠르게 일어나고 다시 앉을 때, 스쿼트 할 때 앉을 때 천천히 내려가는 거. 최대한 천천히. 이렇게 내려오고 다시 올라갈 때는 빠르게, 내려갈 때는 천천히.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천천히. 또 올라가고 천천히. 올라가고 천천히. 이렇게 스쿼트를 10회에서 20회 정도. 올라올 땐 빨리, 내려갈 땐 천천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느린 속도로 천천히 내려가시면 더 운동 효과가 좋아집니다. 자, 다음 동작은 의자 뒤쪽에서 넘어지지 않게 두 손으로 지지를 해주고요. 한쪽 발로 스쿼트를 할 거예요. 이렇게 들고요. 욕심부려서 너무 확 내려가면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볍게 아주 약간만 내려간다는 느낌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살짝 내려가잖아요. 이 정도만 내려가도 됩니다. 올라오고,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각 발을 10회에서 20회 정도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한쪽을 했으면 반대쪽으로 옮겨서 또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너무 욕심내서 확 내려가면 안 돼요. 오히려 다쳐요. 살짝만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이거를 한쪽 다리에 10회에서 20회 정도 해줍니다. 다음은 종아리 운동이고요. 마찬가지로 의자 뒤에서 중심을 잡고요. 쭉 올라왔다가 천천히 내려오고, 쭉 올라왔다가 천천히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오는데, 여기서 조금 익숙해지면 어떻게 하냐면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한쪽 발로, 다시 해볼게요.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한쪽 발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한쪽 발로 연습을 해주세요.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한쪽 발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한쪽 발로. 이게 어느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한쪽 발만 가지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반대쪽도 한쪽 발로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각 발을 10회에서 20회 정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방금 알려드린 운동 모두 이제 10회에서 20회 정도 하는데 절대로 욕심부리지 말고 본인의 강도에 맞게 운동을 하셔야 부상을 예방할 수가 있고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운동을 알려드렸으니까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허벅지 근육이요, 우리 몸에서 제일 커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 대비 얻는 게 많겠죠. 같은 운동을 해도 허벅지 운동은 더 빨리 크겠죠. 그래서 허벅지 운동, 하체 운동을 강조를 하는 거고요. 또 이 연세 드신 분들은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지는 게 넘어지면서 시작이 되거든요. 넘어질 때 뭐 골반뼈에 금이 간다든지 허리뼈에 압박골절이 생기면서 그때 급격하게 건강이 안 좋아지는데, 하체 근육이 좋으면 넘어질 일이 좀 줄어들겠죠. 넘어질 것처럼 비틀거리다가도 다리 근육 힘이 좋으면 바로 균형을 잡고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상을 방지할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상체 운동보다는 하체 운동이 노력 대비 얻는 게 많은 가성비가 좋은 운동이라는 겁니다. 하체 운동도 좋고요, 상체 운동도 좋고요, 근력 운동도 좋은데 제가 진짜 추천드리고 싶은 운동은 뇌 운동이에요. 뇌 운동. 이게 노년에 아까 이제 건강 수명도 얘기하고 기대 수명 얘기했잖아요. 신체가 건강하면 당연히 뇌도 건강해집니다. 그렇지만 뇌를 좀 자극하는 운동을 해주면 나중에 노년에 치매가 오는 거를 좀 예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뇌 자극 운동 되게 추천하고요. 뇌 자극 운동 대표적으로 손가락 운동이에요. 보여드리면 손가락을 이렇게 모아보세요. 모아놓은 손가락을 서로 맞댑니다. 따라해보세요. 맞대고 치고, 맞대고 치고, 맞대고 치고, 맞대고 치고. 이거를 조금 빨리, 요 운동, 이 손가락 운동 자체가 좌우가 다른 동작을 하기 때문에 뇌를 자극하기 좋은 운동이에요. 또 하나는 기역자와 니은자를 만들어서 교차를 해줍니다. 이렇게 비튼 다음에 서로 맞대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려우니까 천천히 하시다가 익숙해지면 더 빠른 속도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손가락 운동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한쪽은 엄지, 한쪽은 새끼. 그 다음에 얘를 잡고 반대쪽, 잡고 반대쪽, 잡고 반대쪽, 반대, 접고 반대. 얘를 조금 빨리. 저도 잘 못합니다. 저도 운동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뇌를 자극해주는 운동을 저는 정말 추천드립니다. 노년 건강을 위해서 딱 3가지 추천드리는데요. 너무 당연할 수도 있어요. 좋은 음식 드시고요, 규칙적으로 운동하시고요, 그리고 정신 건강을 잘 유지를 하는 거예요.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은 가족과 아니면 친구분들과 쉽게 소통을 하고 또 취미 생활을 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좋은 음식을 1가지만 딱 추천을 하자면 저는 연어를 좀 추천하거든요. 연어를 추천하는 이유는 연어는 이제 오메가3가 되게 풍부해요. 오메가3는 항염증 작용이 크죠. 그래서 심장병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을 좀 낮추고, 단백질 함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고품질 단백질이 많아서 운동하고 나서 드시면 이제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게다가 특히 비타민 D가 풍부한 게 연어고요. 연어가 비교적 저렴한 편이거든요. 또 먹기도 편하고요. 요리법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먹을 수 있어서 질리지 않고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먹기도 하죠, 연어는. 그리고 샐러드를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호밥을 만들거나 아니면 구워서 먹기도 하고, 다양한 요리법이 존재하니까 쉽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연어를 너무 많이 드시면 염분이나 콜레스테롤이 좀 과다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당량을 섭취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단백질이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이 있죠. 동물성은 달걀, 닭가슴살이나 뭐 소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이 정도가 섭취하기가 참 좋은 고기일 거고요. 식물성 단백질은 호박씨, 땅콩, 아몬드, 아보카도, 콩, 두부 같은 이런 것들이 식물성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저는 식물성과 동물성 2개를 골고루 드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이게 체중에 따라서 그리고 활동량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겠죠. 정말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은 더 많은 단백질을 드셔야 될 거고, 그냥 일상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드셔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좌식생활, 하루 낮에 그냥 의자에 앉아있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킬로그램당 0.8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해요. 이걸 계산을 해보면 60kg인 남성이 하루에 한 48g 정도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48g의 단백질은 닭가슴살로 따지면 200g이에요. 그래서 60kg인 남성이 그냥 의자에 앉아서 생활을 한다? 닭가슴살 200g이 하루 적정 섭취량인데, 만약에 내가 근력을 늘려야 되겠다, 운동을 하면서 근육을 늘리고 싶다 한다면 이거보다 한 2배 정도는 더 드시는 게 좋고요. 언제 먹는 게 좋느냐? 근육 합성을 돕기 위해서는 운동하고 나서 드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1시간 이내에 탄수화물하고 같이 닭가슴살 같은 거를 섭취를 해주시고요. 물론 하루 3끼 드실 때 그때도 같이 단백질을 먹으면서 운동 후 1시간 이내에 한 번 더 드시는 게 근육 양을 늘리는 데 좋겠죠. 2가지를 비교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 연구를 비교를 해보면 결론은 식물성이 더 좋다라고 돼 있어요. 물론 둘 다 좋습니다. 하지만 약간 더 우위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어떤 음식을 먹느냐는 그거는 개인의 기호예요. 뭐가 좋다라는 건 없어요. 동물성 단백질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너무 많이 먹었을 때 포화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고요.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식물성 단백질이 더 좋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거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병원에 오신 환자분들이 저한테 이거는 왜 생겼어요? 라고 물어보면 저도 좀 속상한 대답이긴 하지만 노화가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 얘기할 때 너무 좀 죄송스럽고 환자분들이 좀 상처받으실까봐 내가 늙어서 그렇구나, 이제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굉장히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대답을 해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노화는 충분히 늦출 수가 있고 우리가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지금까지는 내가 잘 조절을 못해서 운동을 잘 못하고 음식 조절을 잘 못해서 노화가 좀 빨리 왔다면 지금부터라도 그걸 충분히 늦출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됐고 식단이라든가 운동법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열심히 실천하시면 충분히 노화를 늦출 수가 있습니다. 40대 이상 넘어가면서 근육량 감소에 따른 무릎 통증을 발생을 합니다. 뼈도 약해지죠. 그럼 골밀도가 감소하는 것도 이런 무릎 통증의 원인이고 시간이 지나면 가장 흔한 거는 O자형 다리로 변해요. 그래서 무릎 관절염 오래된 분들 보면 양쪽 무릎 사이가 잘 안 붙어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수술밖에는 없게 되는 그런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운동을 중요시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운동은 체중을 부하하면서 하는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무릎 주변의 근육을 강화시키고 부수적인 부상을 좀 예방할 수 있는 운동법 입니다. 무릎이 아프면 나 연골이 닳았나? 그것부터 걱정하시잖아요. 괜히 병원 갔다가 검사했는데 연골이 닳았습니다 라는 얘기 들을까봐 그게 무서워서 잘 안 가세요. 근데 꼭 연골만 문제는 아니거든요. 사실 연골이 닳기 전에 다른 문제들이 더 먼저 선행이 돼요. 대표적으로 이제 근육 감소가 있겠죠. 나이가 들면서 무릎 주변의 근육이 약해지니까 지지력이 약해져서 신체가 좀 불균형해져요. 균형이 안 맞으면 한쪽으로 더 많은 힘이 쏠리니까 그때부터 이제 무릎 통증이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근육 위축이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이제 연골이 닳는 원인 중에 미세 외상이 여러 번 반복되면서 연골이 다치게 되고 그러면서 마모가 되는 연골 손상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무릎 안쪽에 윤활액들이 적어지니까 아무래도 관절이 움직일 때 젊을 때보다는 더 뻑뻑해지고 마찰이 증가되니까 그것 때문에 관절통이 생기겠죠. 그리고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뼈도 약해지죠. 그럼 골밀도가 감소하는 것도 이런 무릎 통증의 원인이고 그 외에 류마티스 같은 염증성 질환도 있고요. 비만에 의해서 무릎 아픈 경우도 있고 생활 방식도 있겠죠. 과식 생활을 하시는 분들 앉아서 오래 생활을 하면 관절이 경직될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움직이면서 걷고 이렇게 하시는 분보다는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무릎 관절이 경직이 되고 약해지니까 그게 무릎 통증을 발생을 합니다. 30대가 되면서 꺾이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40대까지는 잘 버팁니다. 근데 40대 이상 넘어가면서 근육량이 감소하는 속도를 보면은 운동을 하시는 분과 운동을 하지 않는 분들이 점점점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근육량 감소에 따른 무릎 통증이 꽤 많기 때문에 우리는 운동을 중요시 해야 되는 겁니다. 무릎 통증 처음에는 그냥 아프기만 하죠. 근데 이 아프다는 거는 결국엔 관절에 염증이 생긴 거거든요. 염증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몸을 리모델링을 시켜요. 염증이 강하게 오는 부위가 조금 더 두꺼워지고 튀어나오게 되고요. 반면에 체중 부하가 적고 염증이 좀 없는 부위들은 점점 약해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양쪽 무릎이 균형이 잘 맞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한쪽으로 더 치우치면서 한쪽 뼈는 두꺼워지고 한쪽 뼈는 작아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릎이 쉬겠죠. 이게 변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가장 흔한 거는 O자형 다리로 변해요. 그래서 무릎 관절염 오래된 분들 보면 양쪽 무릎 사이가 잘 안 붙어요. 그렇게 되면 걸을 때 균형이 잘 안 맞기 때문에 통증이 좋아지질 않죠. 걸으면 걸을수록 점점 심해지고 결국에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수술밖에는 없게 되는 그런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 정말 단순합니다. 운동을 해야 오래 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수명을 늘려줍니다. 운동은. 우리가 수명이라고 부르는 거는 죽을 때까지의 수명, 기대 수명이라는 게 있고요.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면서 내가 나 스스로 밥을 먹고 씻고 화장실을 갔다 올 수 있는 이런 수명을 건강 수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통계를 보니까 차이가 꽤 커요.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이 10년 이상 차이가 나요. 어떤 통계에서는 거의 17년이라고 하는 그런 통계도 있고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한 10년에서 12년 정도로 봅니다. 그 얘기는 우리 모두의 말년은 맨 마지막 죽기 전 10년은 침대에 누워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없죠. 운동을 하지 않으면 이 누워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 마지막 10년을 누워서 지낸다는 건 정말 엄청난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 그 비용도 줄일 수 있고 건강 수명을 늘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고 나면은 근육도 좀 피로할 거 아니에요. 그 피곤한 근육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몸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서 매일 하는 것보단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헬스장에서 할 때는 다리를 이렇게 앉아서 다리를 쭉 들어 올리는 레그 익스텐션 전 추천드리고, 집에서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쭉 드는 운동 추천드리는데, 그냥 하는 건 좀 싱겁다라고 한다면 발목에다가 모래주머니 같은 거 차고 다리를 쭉 들어 올리는 레그 익스텐션 해주시면 다리 근력 운동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무릎이 아픈 분들을 위한 운동을 알려드릴 거고요. 이 운동은 체중을 부하하면서 하는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무릎 주변의 근육을 강화시키고 부수적인 부상을 좀 예방할 수 있는 운동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허벅지 앞쪽 근육이라 그랬잖아요. 무릎뼈 위쪽으로 지나가는 요 허벅지 위쪽 대퇴사두근을 강화시켜 줄 거고요. 정적인 운동입니다. 이 상태에서 허벅지 근육을 잡아 당겨주는 지지 힘을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움직이는 운동이 아니고 등척성 운동이고요. 이 상태에서 허벅지 근육을 강하게 당겨주세요. 3초에서 5초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힘을 살짝 풀어주고요. 자, 다시 한번 꽉 조여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주시고 힘 풀고요. 다시 한번 쭉 당겨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힘 풀어주시고, 자, 이거를 10번씩 3번을 해주십니다. 물론 반대쪽도 마찬가지겠죠? 누워서 힘을 꽉 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힘 풀어주시고, 또 힘 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힘을 풀어줍니다. 다음 운동은 다리를 들어 올릴 건데요. 마찬가지로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약 30도 정도 들어줄 거예요. 들어주고 버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리고,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리고,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10번씩 3번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병원에서 가져온 거고요. 이런 게 없으시면 폼롤러를 이용하셔도 되고, 그것도 없으시면 그냥 베개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무릎 아래다가 넣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다리를 그냥 이렇게 들어주시는 거예요. 들어서 이 허벅지 앞쪽 근육을 쫀다는 느낌으로 쭉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리고,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리고, 이렇게 해서 10회씩 3세트를 해줍니다. 다음은 브릿지 운동이고요.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무릎은 절반 정도 굽혀준 상태에서 쭉 들어서 버텨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려오고, 또 올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리고, 또 올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리고. 이게 조금 익숙해지신 분들은 한쪽 다리로 브릿지 운동을 해도 괜찮아요. 셋, 넷, 다섯. 또 반대쪽도 한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운동을 하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은 옆으로 누워서 힙 어브덕션을 해줄 거고요. 위로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리고, 또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리고, 또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10회씩 3세트를 해줍니다. 자, 마지막 동작할 때 준 주의점은요, 이 발가락 끝이 이렇게 바깥을 향하거나 너무 안쪽을 향하지 않도록 정면을 향하도록 해서 다리를 올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무릎이 아픈 분들이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좀 알아봤고요. 이 운동 꾸준히 하신다면 무릎 주변의 근육이 강화돼서 밸런스도 좋아지고 통증도 없어지기 때문에 더 많은 운동을 할 수 있는 어떤 발판이 되는 그런 운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운동법을 제가 어떤 분들한테 추천하냐면, 물론 운동 잘하시는 분들은 이 운동 너무 싱겁죠. 이 운동법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운동 처음 하는 분들을 위한 방법이고요. 주로 이제 무릎이 아파서 강도 높은 운동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아주 단순하고 쉬운 운동을 방금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운동만 하면은 나는 무릎이 아파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난 평상시 괜찮은데 운동하려고 조금만 움직이면 무릎이 아픈 분들 이 운동 꼭 해주시고, 특히 실내 생활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방금 소개해드린 운동 해주셔야 돼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이 두 가지가 있죠. 무릎에 좋은 유산소 운동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거기서 하는 아쿠아 운동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걷기 운동,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실내 자전거 운동, 이 정도를 제가 유산소 운동을 추천을 드려요. 이런 유산소 운동은 근육의 지구력을 좀 높여주고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추천을 합니다. 근력 운동으로는 이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근 운동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엉덩이 근육하고 햄스트링 근육, 그리고 종아리 근육 등을 향상시켜주면 무릎 통증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어떤 게 무릎 통증에 더 좋냐? 좀 어려워요. 여기에 대한 논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과연 무릎 통증이 있는 분들한테 유산소 운동을 시켰을 때와 근력 운동을 시켰을 때 어떤 게 더 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느냐를 정말 많은 논문들이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각각 논문마다 결론이 조금씩 달라요. 어떤 논문은 유산소가 더 좋다, 어떤 논문은 근력 운동이 더 좋다, 또 어떤 논문은 둘 다 해야 좋다, 이런 논문이 있고요. 또 어떤 걸 찾아보면 아니다, 둘 다 하는 게 오히려 통증 감소에는 좋지 않았다,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게 좋다, 또 이런 논문이 있어요. 이렇게 결과가 서로 다 상반된다는 건 뭘 뜻하냐면요, 서로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유산소도 좋고 근력 운동도 좋은데 두 개가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서로 효과가 좋기 때문에 결론은 다 좋다라는 게 저의 이제 개인적 생각이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운동은요, 가급적이면 무릎 아픈 분들은 체중을 부하하지 않는 상태에서 운동을 하시는 게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운동이겠어요? 의자에 앉으면 일단 우리 체중이 무릎 쪽으로 부하가 되지 않으니까 의자에 앉아서 레그 익스텐션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운동을 추천을 드리고, 실내 자전거, 체중 부하가 들어가지 않겠죠? 그런 운동을 저는 추천을 합니다. 저는 유산소도 좋지만 근력 운동을 좀 먼저 시작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게 대표적으로 걷기라든가 이런 운동인데, 근력 운동을 하지 않아서 근육이 약하면 몸의 균형 잡는 게 어려워서 오히려 무릎 관절에 초기에는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처음에는 신체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근력을 키워주고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 근력 운동도 처음에 너무 욕심부려서 이걸 빨리 근육을 키워야 내가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어 라는 생각에 너무 열심히 운동하시거든요. 그러지 말고요, 처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의 절반만 하세요. 예를 들어 레그 익스텐션을 50kg를 들 수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50kg 하지 마시고요, 25kg로 시작하세요. 25kg로 시작해서 일주일에 한 10%로 조금씩 단계를 올려가다 보면 나중에는 몇 개월 후에는 50kg 이상도 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오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의 절반부터 시작해서 일주일에 10%씩 올려나가시면 됩니다. 무릎 아픈 분들은 등산 조심해야 돼요. 등산 자체는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그렇지만 내 수준에 맞지 않는 너무 강도가 높은 운동을 할 때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등산을 할 때도 난이도를 맞춰서 하셔야 돼요. 특히나 경사가 너무 심한 이런 산비탈을 걷고 아니면 올라갔다가 또 내려올 때 무릎에 체중 부하가 거의 2배 이상, 거의 3배까지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무릎 아픈 분들은 등산할 때 굉장히 조심을 해서 해야 되고요. 또 관절에 충격을 많이 주는 운동 있죠. 예를 들어서 탁구, 배드민턴처럼 한쪽으로 뛰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반대로 움직여야 되는 경우에 무릎 관절에 굉장한 충격을 주거든요. 이런 운동은 좀 주의해서 하셔야 됩니다. 걷기 운동할 때 습관적으로 무릎을 탁 치면서 걷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과신전 걸음이라 그러거든요. 편안하게 걸으면 되는데 무릎에 너무 힘을 주면서 과하게 쫙 신전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를 과신전 걸음이라 그래요. 디딜 때 무릎에 힘이 들어가면서 쭉 펴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주로 여성분들한테 많은데 허벅지 앞쪽에 이 대퇴사두근 근력이 약해서 생깁니다. 걸음을 걸을 때 체중을 딛고 나가야 되는데 허벅지 앞쪽 근육이 약하면은 이 체중이 흔들리거든요. 이 흔들리는 체중을 잡아주기 위해서 과하게 신전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안 좋냐면 무릎이 과하게 쫙 펴지기 때문에 앞쪽 연골에 충격이 가요. 무릎 앞쪽 연골은 충격이 가고 뒤쪽 오금 쪽에 있는 심줄은 과하게 텐션이 걸리면서 심줄염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걸음을 걸을 때 과신전
무회전하게 해서 걸음 걷는 건 좋지 않고요. 그 외에 바깥쪽으로 걷는 팔자 걸음 내지는 반대로 이렇게 안쪽으로 모아져 있는 O자 걸음, 아니면 아예 일자로 이렇게 걷는 일자 걸음은 이 무릎 관절이 경첩 관절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접었다 폈다 하는 관절인데 그렇게 걷게 되면 무릎에 회전력이 가해져요. 그래서 무릎에 좋지는 않고요.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11자로 부드럽게 걷게 되면 무릎은 앞뒤로 경첩 관절로 움직이면서 무릎에 부담을 안 주고 건강하게 걸을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걷기는 먼저 걸음 걷는 운동을 하기 전에 골반하고 발목을 충분히 스트레칭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골반하고 발목이 부드럽게 움직여야 무릎 원래의 모양대로 접혔다 폈다 하면서 부담 없이 걸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운동 전에 골반 스트레칭, 발목 스트레칭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강조하는 거는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종아리 스트레칭이에요. 이 무릎 뒤쪽에서 쭉 붙어있는 종아리 근육이잖아요. 이 종아리 근육이 타이트해지고 딱딱해지면 걸음을 걸을 때 항상 무릎에 무리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스트레칭을 하고 걸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걸을 때 일자로 걷지 말고 평행하게 해서 11자로 걷고요. 걸을 때 발끝에가 바깥이나 안쪽을 향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걷는 게 좋겠습니다. 어머니들이 나 환도 쳐, 여기 환도 섰어 하고 엉덩이 두들기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래 앉아있지를 못해요. 처음에 앉을 때는 괜찮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허벅지 뒤가 막 저리고 엉덩이가 쑤시기 시작을 합니다. 계속 들썩들썩거려요. 갑자기 골반 스트레칭 하는데 뚝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튕기는 느낌 아니면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엉덩이 쪽에서. 그래서 똑바로 못 누워있고 뒤척거려요. 스트레칭만 열심히 잘 해줘도 이런 부상을 막을 수 있다는 거고요. 방금 알려드린 각 동작을 운동 전후로 반드시 해주셔야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엉덩이랑 다리가 아프다. 그 아픈 원인을 찾아보면은 다양하겠죠. 신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혈액순환에 문제 있을 수도 있고, 당뇨, 아니면은 허리 디스크에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원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원인을 하나하나 잘 찾아봐야 되겠죠. 기억나는 환자분은 30대 중반 환자분이셨는데 그분이 배달 일을 하세요. 배달 일을 하다 보면은 운전도 많이 하지만 이게 무거운 물건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마다 이제 엉덩이 근육을 써야 되는데 엉덩이가 아프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생계가 걸린 문제였죠. 계단을 오르고 내려야 되는데 그때마다 엉덩이가 아프니까 이게 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병원 다니다가 이제 저한테 오셨었는데 다른 데는 대부분은 디스크라고 얘기를 하고 허리 위주로 치료를 했었고요. 저는 진찰을 자세하게 해보니까 이분이 허리 쪽보다는 엉덩이 쪽에 포커스가 좀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신부등부 증후군 진단을 하고 그쪽에 주사 치료를 했는데 3, 4일 만에 저한테 와서 이제 일하는데 전혀 불편한 게 없다고 너무 좋아하셨던 아주 기분이 좋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신부등부 증후군이라는 단어는요. 최근에 쓰기 시작한 단어예요. 원래는 이상근 증후군이라고 더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이상근은 근육 이름입니다. 이 모양을 보면은 우리 엉치뼈, 세모나게 생긴 엉치뼈 끝에서부터 넓적다리에 튀어나온 부위까지 길게 붙어있는 근육을 이상근이라고 하는데 이 근육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질환들을 예전에는 이상근 증후군이라고 불렀고 요즘에는 신부등부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파랗게 색칠되어 있는 근육이 이상근이라는 근육이에요. 이 근육이 움직일 때 넓적다리를 바깥으로 돌리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저렇게 엉치뼈하고 넓적다리뼈를 사이를 이어준단 말이에요. 저 사이에 중요한 구조물들이 좀 지나갑니다. 근육 아래쪽으로 지나가는 거를 좌골신경이라고 하는데요. 파란색 이상근 아래쪽으로 노란색 굵은 신경이 지나가잖아요. 이 신경이 좌골신경이고요. 이 좌골신경이 이 근육 내지는 그 주변의 여러 가지 구조물에 의해서 압박을 받으면서 증상을 일으키는데 이거를 이제 이상근 증후군이라고 불렀었고요. 요즘에는 진단 방법이 굉장히 좋아졌죠. 그래서 내시경으로 검사를 하기도 하고 뭐 MRI, 초음파 등등으로 검사를 해봤더니 이게 꼭 이상근만의 문제는 아니다. 근육 말고도 다른 것들이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해서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름을 붙인 게 신부등부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신부등부 증후군이 생기는 대표적 원인이 반복적으로 하체 운동을 할 때 생기거든요. 아까 사례에서 얘기했듯이 그렇게 계속 직업적으로 계단을 오르내려야 되는 분들, 반복적으로 엉덩이 근육을 쓰겠죠. 아니면 스포츠 하시는 분들, 사이클 타고 등산을 하고 장거리 달리기를 하고 이런 분들은 엉덩이 근육을 계속 쓰기 때문에 근육이 비대해지게 돼요. 그 비대한 근육이 좌골신경을 마찰을 시키고 누르면서 이런 증상이 생깁니다. 여성분들은 임신과 출산이에요. 아이를 낳으면서 골반을 지지하고
지지하고 있는 골반저 근육이 약해지면서 전체적으로 밑으로 처지니까 그때 좌골신경이 눌려서 이런 신부등부 증후군을 겪게 되고요. 어머니들이 어떤 얘기 하냐면 나 환도 쳐, 여기 환도 섰어 하고 엉덩이 두들기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바로 신부등부 증후군이에요. 어머님들이 항상 앉았다 일어섰다 제대로 앉아있지 못하고 엉덩이를 두드리게 되고요. 또 출산을 겪지 않으신 분들도 필라테스나 요가 이런 거 요즘 많이 하시잖아요. 그때 충분히 몸이 워밍업이 된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과도하게 스트레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부상을 당해서 신부등부 증후군이 오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갑자기 골반 스트레칭 하는데 뚝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튕기는 느낌 아니면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엉덩이 쪽에서 너무 아프다. 그것 때문에 잠을 잘 못 잔다. 이렇게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충분히 몸이 준비가 된 상태에서 운동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형적인 증상은 디스크하고 정말 비슷해요. 왜냐하면 눌리는 신경이 똑같거든요. 좌골신경이 허리에서부터 골반을 통과해서 다리 발가락 끝까지 쭉 연결이 되는데 이 신경이 허리에서 눌리면 허리 디스크고요. 엉덩이에서 눌리면 신부등부 증후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증상이 거의 유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조금 차이를 좀 설명드린다면 아까 얘기한 환도 선다는 표현 있죠. 환도 친다, 환도 선다. 여기 엉덩이에 집중적으로 통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좌골신경 타고 내려가는 다리 아래쪽으로 저림 증상을 유발을 합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허리 디스크랑 조금 다른 점은 허리 디스크는 허리가 너무 아프니까 제대로 앉지를 못해요. 차라리 앉은 채로 한참 있으면 얘가 살짝 늘어나면서 좀 나아지는데 신부등부 증후군은 반대로 오래 앉아있지를 못해요. 처음에 앉을 때는 괜찮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허벅지 뒤가 막 저리고 엉덩이가 쑤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앉아있지 못하고 계속 들썩들썩거려요. 우리 변기에 오래 앉아있다 일어나면 다리 저려서 아니면 식당에서 오래 앉아있다 일어나면 다리 저려가지고 바로 못 걷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증상이 생겨요. 한 20분 앉아있다가 일어나면 다리가 저리니까 뒤뚱뒤뚱 걷고 한참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만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리 아래쪽으로도 증상이 생기고요. 재밌는 거는 신경통이라는 거는 문제가 있는 부위의 아래쪽만 아픈 게 아니고 그 위쪽도 아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드물지만 신부등부 증후군인데 막 허리가 아픈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밤에 심한 양상을 보이는데요. 자려고 누우면은 그때 막 엉덩이가 아파요. 그래서 똑바로 못 누워 있고 뒤척거려요. 좌로 우로 몸을 계속 뒤척거리고 그게 아침까지 심하게 되면 밤에 잠을 못 자니까 더 악화가 되겠죠. 그리고 낮에 좀 활동을 하면 좀 나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참 걸어 다니고 이럴 땐 괜찮다가 또 오래 앉아 있거나 저녁이 되면 더 심해지는 그런 특징을 보입니다. 스트레칭 중요하죠. 이게 운동 중에 생기는 경우가 많다 그랬잖아요. 스포츠 중에 부상으로 생기거든요. 스포츠 중에 부상으로 생기는 원인은요. 몸이 제대로 안 풀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운동 전후로 스트레칭만 열심히 잘 해줘도 이런 부상을 막을 수 있다는 거고요. 운동 전에 충분히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열을 좀 올려주고 이 스트레칭을 통해서 유연성과 가동 범위를 넓혀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제 엉덩이 쪽 부상, 골반 주변의 근육 부상을 예방을 할 수 있어서 스트레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신부등부 증후군 예방을 위한 스트레칭입니다. 누운 상태에서 아픈 쪽 허벅지를 반대쪽으로 돌리면서 당겨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쭉 당겨서 이 엉덩이 쪽이 늘어나는 걸 느끼셔야 됩니다. 이 상태로 홀드하고 30초를 있을 거예요. 자, 반대쪽도 엉덩이 쪽 근육이 늘어나는 걸 느끼면서 쭉 잡아당깁니다. 엉덩이 근육이 충분히 늘어나려면 이렇게 잡아당기는 스트레칭을 30초 이상 해주셔야 돼요. 자, 다음 동작은 누운 상태에서 한쪽 다리는 살짝 올리고 반대쪽 다리를 그 위에 올려주고요. 무릎하고 종아리를 잡고 몸쪽으로 당겨주는 거예요. 이 엉덩이 쪽 근육이 늘어나는 걸 느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30초 이상 해주셔야 됩니다. 자, 반대쪽도 자, 마지막 동작은 이런 의자를 이용하는 거고요. 의자 위쪽으로 허벅지를 접어서 엉덩이가 좀 늘어나는 느낌으로 늘려줍니다. 마찬가지로 30초 이상 기다려줘요. 반대쪽도 엉덩이 근육을 충분히 늘려줍니다. 방금 알려드린 각 동작을 동작별로 30초씩 해주시고요. 이 스트레칭은 운동 전후로 반드시 해주셔야만 운동 중에 부상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신부등부 증후군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다리를 꼬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골반도 같이 틀어지고요. 골반 주변의 근육들이 좌우가 비대칭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리 꼬는 습관은 꼭 교정을 해주시고요. 양반 다리 자세도 비정상적으로 비틀기 때문에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요, 너무 오래 앉아있지 마세요. 앉아있는 게 우리 인체에 그렇게 좋은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 몸은 걷고 뛰고 졸리면 누워서 자고 이렇게 설계가 돼 있지 의자에 오래 앉아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신체가 아니어서요. 오래 앉아있으면 병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리 꼬는 거, 양반 다리, 장시간 앉아있는 거 요 3가지 피해 주시고요. 무거운 물건 들어 올릴 때도요. 자세가 좀 좋아야 돼요. 엉덩이 근육을 사용하게 되면은 부상이 쉽게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등을 딱 곧게 펴서 하체 근육을 이용해서 물건을 들어 올리도록 습관을 들여야지 자꾸 허리를 굽히고 골반 힘을 이용해서 들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체중이 많이 나가면 이런 부상을 쉽게 입겠죠. 그래서 체중 관리도 좀 해주시고 운동 전후에 스트레칭 꼭 해주셔서 스포츠 운동 중에 부상당하는 거를 좀 예방을 해주셔야 됩니다.